네가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니까 내가 그냥 반말로 얘기하겠다. 범수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는 이번에 가야겠다. 그리고 카카오도 주인이 바뀌어야지 도저히 안 되겠다. 그게 뭐냐? 투자총괄 대표가 구속되고 너는 뭐 수사나 다름없는 금감원에 출석하고 그리고 변명이 제대로 통하겠니? 예. 너희들을 보면 그 영화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의 주인공들 같아. 이제 좀 잘 가기를 바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딱 1년 전에, 그러니까 22년 10월 16일에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때 이제 카카오가 목통이 돼서 데이터 센터에 뭐 화재가 났다 그러죠. 야,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4천만 명을 쓰는 SNS 회사가 데이터 센터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냐. 그래서 이 난리를 치르느냐. 이거 큰일 났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택지 개발하면서 1조 8천억 원 해먹고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122억 달러가 불법 해외 송금이 돼도 모르고 있었고 이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거로구나. 그래서 이게 진짜 망해봐야 정신 차리려나,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응징하지? 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가 계기가 됐지만은 결국은 1년 후에 어떻게 응징하지 했는데 이게 사법 처리의 대상이 돼서 결국은 그 대가를 치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짤막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진 못하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2022년 10월 16일 영상인데 그 키워드는 불매운동입니다. 카카오는 빠른 시간 내에 진짜 엄청 뜬 회사죠. 그러면서 그 사업을 확장하면서 중국 텐센트 그 산하 기업으로부터 720억 원 투자 유치를 받아서 이게 무슨 중국 기업이냐, 이게 너희 친중 행보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외화는 한 푼도 벌어들이지 못하면서 사업 확장을 계속해서 뭐 계열 회사만 165개라 그러죠. 그래서 골목 상공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중소기업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 이제 비판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러한 무리한 경영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일어나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이미 언급한 작년 10월 15일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가 목통이 됐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4천만 명이 그걸 씁니다. 얼마나 이제 불편했겠어요. 그거 가지고 뭐 결제하고 이런 사람들은 금전적 손해도 받는데 그 금전적 손해를 뭐 배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의 여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금년 2월이죠. 그 연예기획사 SM 인수를 둘러싸고 결국은 하이브하고 경쟁을 벌이다가 카카오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카카오가 주가 시세 조정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뭐 우리는 뭐 일단 인수하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며칠 전에, 그러니까 2023년 10월 19일에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관련해서 10월 23일 김범수 창업자가 금감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금감원에 출석한 게 뭐 대단한 거냐?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 금감원 조사는 이 전문 분야니까 검찰이 의뢰를 한 겁니다. 당신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걸 한번 살펴주세요. 그래서 그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내용이 검찰로 이첩이 되고 결국은 수사가 전개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투자총괄 대표가 구속이 됐으니까 김범수 창업자도 뭐 빠져나갈 수가 없겠죠. 아니, 우리나라 최고의 SNS 기업이 세상에 주가 시세 조정, 말이 주가 시세 조정이지 작전을 폈다라는 거죠.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걸. 주가 조작을 하면서 다른 회사를 인수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제대로 관리를 못 해가지고 지금 뭐 서버를 이중화 시켜놨는지 안 해놨는지도 뭐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먹통 사태를 만들고 참 한심하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고 정말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이제 클레이튼이라는 뭐 회사라고 불러도 되겠죠. 이게 가상화폐 플랫폼입니다.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몇 년 됐는데요. 이 만든 사람이 김범수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플랫폼이라서 또 엄청 떴죠. 우리나라 뭐 코인 암호화폐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드디어 우리나라 토종 플랫폼이 생겼구나 엄청 떴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좀 석연치 않은 일이 있어서 배임하고 횡령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클레이튼 회사 관계자들하고 김범수 창업자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 액수가 수천억 원입니다. 그건 뭐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자, 요 왼쪽에 있는 표를 보세요. 클레이튼이 플랫폼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네가 플랫폼을 만들었으니까 자기네 가상화폐, 즉 암호화폐도 만들었겠죠. 그래서 2020년 6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0원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1년 조금 안 돼가지고 최고가를 찍습니다. 그때가 5,0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조금 지난 9월 시세를 보면 167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초에 샀으면 한 3분의 1 토막이 더 난 거고요. 한 3분의 1 토막이 난 거고요. 최고가에 샀으면은 97%가 하락한 거예요. 이것도 무책임한 거죠. 수많은 암호화폐 투자가들의 그 돈을 날려보낸 거죠. 김범수 하면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스타트업 또는 벤처의 그 아이콘 아닙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닮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행태를 보이면은 뭐를 배우겠습니까? 뭐 나이도 그렇게 젊지도 않아요. 이제는 1966년생이니까 꽤 나이가 된 거죠. 뭐 그렇게 따지면 이 김범수도 586 세대네요. 그리고 투자총괄 대표 SMS 그 주가 시세 조정 혐의로 구속이 된 애재현 대표는 80년생입니다. 이제 뭐 40대 초반이에요. 근데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러니까 나라가 걱정된다라는 거죠. 저는 50대, 40대한테 나라를 맡기고 60대 이상은 이제 퇴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그 잘 나가는 40대, 50대의 행태가 이런 거란 말이죠. 김범수는 재산이 뭐 알려진 거로는 한 5조 원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코인에까지 손을 대가지고 또는 연예 기획사까지 손을 대서 돈을 더 벌어서 뭘 하려고 그러는지 참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진짜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공자님 말씀밖에 해드릴 게 없어요. 야, 니들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쳤냐?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한심한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은 퇴출시키는 것이 더 악화될 수 있는 나쁜 사람들의 전성시대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